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 K 뉴스입니다. 뉴욕 플러싱 155 스트리트와 노던 블러바드 루즈벨트 애비뉴 사이에 7,000 스퀘어핏 규모의 레너드 스퀘어를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조성하는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죠. 그런데 주민들의 반대에 휩싸이면서 플라자 조성이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는데요. 이 자리는 그동안 한인타운이라는 랜드마크를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번번이 실패로 들어갔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인지 금홍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뉴욕의 대표적인 한인타운으로 잘 알려진 플러싱 노던 블러버드 선상. 한인 상가들이 줄줄이 늘어서 있고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이지만 한인타운을 대표할 만한 상징물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동안 한인타운이라는 랜드마크를 만들기 위해 거론됐던 플러싱 노던 블러버드 155 스트리트에 위치한 레너드 스퀘어입니다. 지난 2012년 뉴욕 한인회 등 한인 단체들이 레너드 스퀘어에 미국 최초의 일본군 강제 위안부 추모길 조성과 기린비 건립을 추진했지만 뉴욕시 관련 규정에 막혀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또 지난해에는 이곳을 코리아웨이로 명명하고 한국 전통 양식의 팔각정 공원을 조성하려고 했지만 이 또한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올해도 퀸즈 한인회가 레너드 스퀘어에 팔각정과 벤치, 화단 등을 설치해 시민들의 휴식 공간을 조성하고 한국 음식과 기념품을 판매하는 키오스크를 운영할 계획으로 코리안 타운 플라자를 세우는 문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뉴욕시 교통국에서는 플라자 조성 사업 계획이 승인이 난 상태로 최종 단계인 커뮤니티 보드에 승인만 남겨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설 밴더를 이제 뉴욕시에서 만들어주는 거죠. 시에서 시 돈으로 그 밴더 그 가건물 짓는 것부터 시작해서 하수구 뭐 전기 끌고 하는 거 전부 다 시 돈으로 전부 다 해주기로 그다음에 우리가 10년 계약으로 해서 사이트 다 끝났어요. 다 끝났고 아마 이번에 이제 이게 프라자 이제 보드에서만 승인만 떨어지면은 내년 3월이면은 거기 공사 시작돼요. 하지만 다시 한번 코리아타운 플라자 조성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최근 일부 시민단체가 교통 혼잡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반대를 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친한파 의원인 토니 아벨라 주 상원의원도 기자회견을 열고 공개적으로 반대를 하고 나서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퀸즈 한인회 유재봉 회장은 이미 지역 주민 3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95% 이상이 찬성했으며 두 차례 원데이 플라자 행사에서도 전혀 교통체증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벨라 의원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 토니 아벨라는 보니까 어떤 이유가 그 사람은 항상 트래픽이었어요. 그 반대를 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무조건. 우리가 설명을 해줘도 이게 왜 우리가 필요한가 이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디오테하고 같이 설명을 하려니까 설명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자기는 무조건 반대이기 때문에 설명 들을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퀸즈 한인회는 반대하는 측과 레너드 스퀘어 명칭을 유지하는 방안 등 합의점 도출에 힘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인타운에 랜드마크를 만들기 위해 계획된 코리아타운 플라자 조성 취지가 퇴색되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채널K 뉴스 금홍기입니다. 민승기 뉴욕 한인 회장이 청와대에 진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 회장은 뉴욕 총영사관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공정성 자세를 비난하며 오히려 한인 사회의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승기 회장은 지난 10일 박근혜 대통령 앞으로 건의서를 보내고 김기환 뉴욕 총영사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한인사회의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민 회장은 건의서에서 뉴욕 한인회 정상화위원회 산하 선관위가 회장으로 선출한 김민선 씨가 법원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회장을 사칭하고 있지만 중립을 지켜야 할 뉴욕 총영사관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김 회장 측을 거들며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민 회장은 특히 김기환 총영사가 법원의 결정은 중요하지 않다며 김민선 회장 측의 주장대로 뉴욕 한인회장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고 공개 언급한 것을 지적했습니다. 또 현경대 평통수석 부의장이 지난 1일 김민선 회장과 함께 퀸즈 키세나팍 6.25 참전 용사비를 찾아 헌화 참배한 것을 들어 한인사회의 분열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건의서는 김기환 뉴욕 총영사의 모 언론사 인터뷰 음성 파일이 첨부돼 청와대 민원실에 접수됐습니다.
뉴욕 일원의 한인 청소년들 한국의 역사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이 세들에게 정확한 한국 역사 교육이 중요한데요. 10명 가운데 7명은 광복절에 대해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 뉴저지에 사는 한인 초중 고등학생 및 대학생 48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5%가 광복절을 모른다고 대답했습니다. 한국의 독립운동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68%가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또 광복절에 대해 안다고 대답한 청소년들도 실제로는 그 의미를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광복절의 의미에 대해 1945년 8월 15일 한국이 일제치하로부터 해방된 날이라는 정답을 고른 응답자는 56%에 불과했습니다. 응답자의 17%는 1919년 3.1 운동이 일어난 날이라고 대답했고 15%는 들어본 적은 있지만 정확한 의미는 모른다고 밝혔습니다. 위안부에 대해 묻는 질문에도 62%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한인 청소년들의 대부분이 일본의 과거사 사과에 대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인 점은 눈길을 끌었습니다. 응답자의 86%는 일본의 과거사, 특히 위안부 문제에 대해 사과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 정부가 노동법을 위반한 업주들의 재산을 압류 조치했습니다. 압류된 재산은 약 2만 명의 종업원들에게 돌아갔습니다. 현재도 노동법 위반 2천여 케이스가 조사 중입니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지난 1월에서 7월까지 노동법 위반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19,000여 명의 종업원들에게 1,800여만 달러를 받아줬다고 밝혔습니다. 최저임금이나 오버타임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업주들을 적발하고 재산을 압류 조치함으로써 19,000명의 종업원들은 1,814만 3천 달러를 돌려받았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 늘어난 셈입니다. 뉴욕시에서는 7,598명의 노동자에게 평균 1,527달러씩 총 1,160만 3천 달러가 돌아갔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뉴욕주는 성실한 노동자들의 임금을 착취하는 행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적극적으로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모든 형태의 임금 착복을 적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주 노동국 산하 노동자 보호 전담반은 현재 2,500여 개 케이스를 추가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달부터는 별도로 내무국과 노동국, 농무국과 보건국, 종업원 상해 보험위원회, 조세국과 경찰 등 10여 개 정보기관으로 구성된 합동 태스크포스가 노동 착취 단속을 펼치고 있습니다. 불체자들에게 병원 문턱은 너무 높습니다. 하지만 불체 추방 유예를 받은 경우를 포함해 불체자들도 메디케이드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소득 뉴욕 시민 권익 옹호 단체인 공공이익을 위한 뉴욕 변호사들은 이민국의 인지와 묵인하에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즉 프로콜에 해당되는 경우 뉴욕주에서 제공하는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모든 주정부 지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여기에는 연방정부의 불법 체류 청년 추방유예 승인자도 포함됩니다. 이 밖에도 추방 명령을 받았지만 돌아갈 나라가 없어 미국에 남아 보호 관찰을 받고 있는 경우나 영주권 신청 중에 있는 경우 범죄 피해자 비자의 소비자나 임시 보호 신분 등도 해당됩니다. 협회 측은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민자들이 규정을 잘 몰라서 비싼 의료비를 지불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프로콜에 해당되지 않는 불치자들은 메디케이드 가입은 불가능하지만 병원 응급실에 실려갔을 경우에는 응급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단체는 이와 관련해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성실한 자진신고만이 세금 폭탄을 면할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 면세 한도 초과나 반입 제한 물품에 대한 한국관세청의 집중 단속이 진행됩니다. 관세청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여행객 증가와 더불어 면세부 및 초과 물품과 반입 제한 물품 등을 세관에 신고 없이 반입하는 경우가 늘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성실한 세관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관세청은 21일까지 인천공항 등에서 휴대폰 검사 비율을 기존보다 30% 높이고 미국이나 유럽 등 해외 주요 쇼핑 지역에서 출발하는 일부 항공편에 대해서는 전수검사까지 실시한다는 방침입니다.
있습니다. 특히 면세점 고객 구매자에 대해서도 정밀 검사를 실시해 엄정 과세 조치하고 대리 반입 행위도 철저하게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될 경우에는 가산세 40% 또는 60%가 부과되고 대리 반입의 경우는 물건 압수뿐 아니라 밀수입죄 등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 입국 시 면세범 및 초과 물품을 소지한 경우 여행자 휴대폰 신고서에 성실하게 기재하고 신고하면 세액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뉴욕주 학생들의 표준시험 합격률이 소폭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표준시험 거부율은 역대 최대 규모인 20%로 나타났습니다. 주 교육국이 발표한 2014에서 15학년도 3에서 8학년 표준시험 결과에 따르면 영어시험 합격률은 31.3%를 기록했습니다. 2013에서 14학년도 합격률 30.6%보다 0.7%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수학은 지난해 36.2%에서 올해 38.1%로 1.9%포인트 상승했습니다. 특히 뉴욕시 아시안 학생들의 영어와 수학 합격률은 모두 소폭 상승했고 여전히 타인종보다 성적이 높았습니다. 25학군에서 아시안 학생의 영어 수학 합격률은 각각 51.5%, 73.8%로 2013에서 14학년도보다 각각 1.2%, 0.2%포인트 올랐습니다. 26학군 아시안 학생들은 영어의 경우 2013에서 14학년도보다 2.5%포인트 상승한 65.7%를 기록했고 수학은 80.2%로 지난해보다 0.5%포인트 떨어졌지만 타인종에 비해 여전히 월등했습니다. 뉴욕시 평균도 영어와 수학 모두 소폭 상승하면서 전반적으로 개선됐습니다. 한편 올해는 5명 중 1명꼴인 20만 명이 표준시험을 거부했고 롱아일랜드에서의 거부율은 46%에 달했습니다. 이에 따라 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뉴욕시의 일자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 경제가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뉴욕시 감사원이 오늘 발표한 2분기 뉴욕시 경제 보고서에 따르면 2분기 뉴욕시 총 생산은 2.6% 성장했습니다. 이와 같은 뉴욕시의 경제 성장은 중간소득 부문의 일자리 증가가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지난 2분기 동안 늘어난 뉴욕시 민간 부문 일자리는 전분기 증가치보다 11,000개가 줄어든 23,300개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늘어난 일자리 가운데 중간소득 부문 일자리가 3분의 1을 차지했습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5,700개로 가장 많이 늘어났고 전문직과 비즈니스, 서비스 업종이 4,000개, 교육과 건강 관련 산업이 3,500개, 금융 관련 업종이 3,000개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건설업의 경우는 19.2%가 늘어나면서 2.6%를 기록한 미국 평균보다도 7배 이상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또 지난 2분기 뉴욕시 평균 실업률은 2008년 3분기 이후 최저치인 6.3%를 기록했습니다. 보로별로는 맨해튼이 5%로 가장 낮았고 퀸즈 지역은 5.2%, 스테튼 아일랜드는 5.9%, 브루클린은 6.2%, 브롱스는 8%로 조사됐습니다. 뉴욕시의 강력한 금연 정책이 효과를 거두면서 뉴요커들의 흡연율을 떨어뜨렸지만 최근 흡연율이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금연 예산이 크게 줄어든 것이 원인으로 지적됐습니다. 뉴욕시 독립예산국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시가 금연 장려 프로그램 예산을 줄이면서 시민들의 흡연율이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마이클 블룸버그 전임 시장 시절에는 금연 캠페인 예산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뉴욕시의 흡연율이 눈에 띄게 하락세를 보여왔습니다. 시정부의 적극적인 예산 확보와 다각적인 금연 캠페인 시행으로 지난 2010년 뉴욕시 흡연율은 10여 년 내 최저치인 14%까지 떨어진 바 있습니다. 미국 평균 흡연율보다 5.3%포인트 낮은 수치입니다. 하지만 뉴욕시의 금연 관련 예산은 지난 2008년 1,600만 달러로 정점을 찍은 후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흡연율도 다시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2013년에는 16.1%를 기록했습니다. 2010년에 14%에 비해 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지난 월요일 올림픽 경찰서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한인타운 내 새벽 2시 이후 주류를 판매한 이유로 종업원 2명과 주민 1명이 기소됐다는 사실 보도해드렸는데요. 어제 LA시 검시관 측이 LA 경찰 당국, 주류 통제국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이들 명단을 공개하고 앞으로 타운 내 단속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주 LA 한인타운 내의 한 업소. 새벽 2시 30분경 캘리포니아 주류통제국 ABC 직원들이 이 업소를 들이닥쳤고 주류를 판매 중이던 종업원 2명과 업주 1명이 영업시간 외 술 판매와 증거 인멸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LA시 검사실 측은 오늘 오전 LA 경찰당국 그리고 ABC와 함께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한인타운 내 고질적 병폐로 남아있는 불법 영업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앞으로 단속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Our goal is not to be punitive. Our goal is to have each business obey the rules and to improve public safety in Koreatown. The team arrayed here has been collaborating to make sure that bar operators and owners understand that we're serious. 지난주 기소된 한인 3명은 현재 1년간의 보호관찰 명령을 받은 상태이며 주류업계 종사자들을 위한 교육인 스타 트레이닝을 받아야 합니다. LA시 검사실과 LA 경찰 당국 그리고 캘리포니아 주류통제국 ABC가 협력해 한인타운 내 새벽 2시 이후 불법 영업에 대한 근절에 나선 만큼 한인업주들의 주류판매법에 대한 올바른 숙지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근 ABC가 타운 내 불법 영업 단속을 벌인 곳만 100여 곳. 검사실 측은 한인타운이 LA에서 가장 술집이 많고 불법 영업도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는 곳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비토 팔라졸로 올림픽 경찰서장은 LA시 검사실과 캘리포니아주 관련 기관과 합동 단속을 벌이고 적발 사례를 공개한 것은 그 의미가 적지 않다며 한인타운 내 불법 영업 업소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한 본격적인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Many of you know the history that this has been a long-standing problem of businesses that are staying open after hours and really creating a nuisance in our community. Not a nuisance only for the reputation of the community, but also a nuisance in the type of crime that occurs there. 관계 당국이 새벽 2시 이후 불법 주류 판매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단속을 천명한 만큼 타운 내 한인 주류 판매 업소 관계자들의 적절한 대응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타운 내 경기 침체 여파와 사법당국의 단속으로 인한 이중고 속에 이를 극하기 위한 한인사회 관련 비즈니스 업체들의 시름은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TVK 뉴스 김지은입니다. 한국 정부와 현지 바이어와의 상호 협력과 소통을 위한 간담회가 LA 한인타운에서 열렸습니다. 특히 많은 바이어들이 최근 개선된 통관 시스템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김정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미 한국대사관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오늘 한인타운에서 한국식품 바이어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선 미국의 한국식품 수입제도 동향과 한국 정부의 수출 정책, 그리고 지원 현황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졌습니다. 통관 과정에서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그거를 같이 여기서 고민하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특히 농산물 검역 분야에 대해서는 현재 한국식품의 미수출 시 미국 측 검역관의 검역 완화를 정부가 협상하고 있다며 현지 바이어들의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또 통관 절차를 간편하게 만들어 모든 무역 과정을 전산화한 ACE 시스템에 대한 설명은 바이어들에게 관심을 끌었습니다. 자기 회사에서 통관하고 있는 것들을 다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자기 칼고가 지금 어느 정도 상황이 진행된 것도 알 수가 있어요. 한편 주미 대사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정부와 미 세관단속국 CBP의 검역 완화 타결 후 한국 농수산물의 미 수출은 전년 대비 4.6% 늘었습니다. 검역 증명서 기재 사항 누락으로 통관이 지연됐던 삼계탕의 경우 검역이 완화되면서 8개월 만에 250만 달러 가까이 판매가 확대됐습니다. 또한 미국 내 유기농 식품의 시장이 확대되면서 한국 유기농 식품의 미 시장 진출 역시 앞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정균입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누드 비치를 비롯해 누드 리조트가 등장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자연과 어울리는 누드, 어떤 매력일까요? 미국 버몬트주의 조용한 호숫가에 자리 잡은 리조트. 휴가철을 맞아 피서객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리조트에 들어서자 깜짝 놀랄만한 풍경이 펼쳐집니다. 트랙터를 모는 남성은 신발만 신었을 뿐 아무것도 입지 않고 있습니다. 화분에 물을 주는 남자 역시 모자를 제외하면 알몸입니다. It runs just like any other campground, except we don't have clothes. 일광욕을 하거나 책을 읽고 호수에서 여유롭게 카약을 타는 사람들. 모두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있지만 누구 하나 어색해하지 않습니다. This is a slice of heaven. There's nowhere in New England like this. Nowhere. 이렇게 알몸으로 휴가를 즐기기 위해 누드 리조트를 찾는 사람들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옷을 벗은 자연 그대로의 모습에서 해방감을 느끼고 자연과의 일치를 경험할 수 있다고 이용객들은 말합니다. The shock value comes from not being as shocked as they thought they would be. They're actually comfortable and find it very natural just to be naked among all of their friends and people that they've met. 옷을 입거나 벗을 선택권을 주는 해변도 속속 생겨나고 있고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온 가족이 즐기는 누드 리조트도 등장했습니다. We like the freedom to either be clothed or not clothed. I love to lay in the sun naked. 이런 리조트는 문란하지 않을까 이상하게 바라보는 시선도 있지만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행동은 엄격한 제재를 받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그럴 만한 일도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That if you didn't have clothes on, you had to be involved in some sort of sexual activity, which couldn't be further from the truth. 겉모습과 포장에만 치우쳐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는 현대인들에게 누드 리조트는 자연과 하나 되는 진정한 휴식을 제공한다는 게 이들의 생각입니다. Come and try it. Because if you do, you'll keep coming back. 간추린 소식입니다. 백악관 홈페이지 민원 코너에 오바마 대통령의 둘째 딸을 성폭행하고 미국을 테러하겠다는 협박글을 올린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의 첨단 범죄수사 1부는 백악관 홈페이지에 영문 협박글을 올린 혐의로 33살 이모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달 7일 오후 백악관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를 다시 공격할 것이라는 글도 올렸습니다. 가족이민 영주권 문호가 석 달째 대폭 진전했습니다. 국무부가 발표한 9월 중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시민권자 미혼 자녀인 가족이민 1순위는 지난달 4주 진전에 이어 5주 진전했습니다. 특히 8월에 5주 진전했던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21세 미혼 자녀인 이 A순위는 무려 13주나 진전했고 이 B순위도 5주, 3순위는 4주, 4순위는 6주 진전했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도 오픈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한국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가입 자격을 대폭 강화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0월 1일부터 취업을 목적으로 입국한 재외국민과 외국인은 3개월 이상 국내에 머물러야 건강보험 자격 요건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위장 취업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한 후 진료를 받고 출국하는 재외국민이 잇따르면서 한국 정부는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자격 취득 사유에서 취업을 빼기로 결정했습니다. 보험 해지와 매각 위기 등 논란에 휩싸였던 뉴욕 한인 커뮤니티 센터가 건물 전체에 대한 1년 임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뉴욕 한인 커뮤니티 센터의 법적 소유주인 최영태 씨는 중국계 가정과 1년 임대 계약을 맺었다며 9월 1일부터 정식 리스가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보험 해지 사태와 관련해서는 현재 새로운 보험에 가입한 상태며 전 보험회사와는 소송이 불가피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은 맑고 화창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7도, 섭씨 30도, 밤 최저 기온은 72도, 섭씨 22도로 예상됩니다.
화요일은 대체로 맑겠지만 무덥겠습니다. 일요일도 맑은 하늘이 이어지는 가운데 습도가 높아 후덥지근하겠습니다. 월요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에 무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 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